네, 매주 목요일 여야 토론이 있는 날로 정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오늘은 특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이른바 안성맞춤 토론으로 알찬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어느 분이 네이밍을 하셨어요? 그 다 밖에 PD들의 작품이에요. 안성맞춤. 예, 섭외도 그렇고 뭐 제목도 그렇고 괜찮습니까? 안성맞춤? 제가 국힘에서 예. 존경하는 의원님이 딱 두 분 계신데요. 예. 그중에 한 분이 성일종 의원님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의원님. 다른 의원님은 또 누구세요? 다른 그건 영업 비밀이고 그건 영업 비밀이시고. 예. 실력 있으시고 예. 또 상대방 존중하시고. 예. 예. 너무 과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뭐 때가 때이니만큼 예.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아닙니다. 돈봉투 네. 의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이게 민생 현안이니까요. 대통령도 일단 경매 일정 중단 지시를 했고 금융권도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선순위가 금융권으로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입자의 보호가 그 이후에 들어가는데 부동산 가격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세입자의 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위가 관련되고 국토부가 관련되는데 이 두 부서가 합작을 해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지금 경매 중단 조치를 요구를 해서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예. 앞으로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정부가 좀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사기라는 이 개념이 법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안 발의하고 통과되기가. 우선적으로 지금 예. 현재 법상 예. 경제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보존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건데요. 자, 우선 어제 대통령이 조치하신 경매 중단 조치는 일단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때늦은 감은 있죠. 예.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 세 가지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선 이제 경매 이걸 중단시켜 달라. 그 다음에 경매 나온 매물에 대해서 우선순위 매입 순위를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국가가 다 이걸 다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방법을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첫 번째 단계 이제 경매 중단 이게 이제 어제 된 건데요. 물론 이제 민간이 얼만큼 협조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제 대통령 발표 후에 바로 민간 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 등등 해서 회의를 해서 대통령의 말씀에 적극 협력하기로 이제 했어요. 예.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매 중단은 급한 불만 끈 거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과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특별법을 여야가 이걸 좀 빨리 예. 아주 신속하게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3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경매 중단 이후에 특별법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 전국에 경매꾼들이 미추홀 여기에다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한 2,500세대 좀 넘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인천뿐만이 아니고 동탄도 지금 동탄의 광주도 숫자는 있습니다. 광주도 있고 광주도 400채가 있고요. 예. 그래서 특별법 제정 전까지 예. 이 경매꾼들이 매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 대응과 대안이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무자본 갭 투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돈도 없이 네. 이제 갭 투자를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꾼들에 의해서 수백 채 수천 채씩 이게 산 거란 말이죠. 예. 지금 현재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국세가 최우선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질 때 국세부터 이제 징수하거나 또 각종 비용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입해서 사는 분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이 최하위로 밀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장재현 의원 같은 분들도 이런 체납세나 국세보다도 좀 선순위로 그렇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선순위를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후순위로 국세 같은 경우를 좀 미루는 이런 법안도 내놓고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정부가 방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이게 19년, 22년 아주 절정기를 이뤘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는 다 계승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권에 대해서 선순위가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금융권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유효성을 그냥 인정을 하고 또 금융권도 이게 상당히 회수한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좀 특별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금융권으로부터의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 매각했었을 때 금액만큼을 정부나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이 좀 어떤 조치들을 좀 해가지고 보존을 해준달지. 보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예. 부분들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영구 임대의 개념이거나 또 그런 임대 개념으로 가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세입자들이 원리금을 조금씩 갚아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런 시장들이 안정이 되고 특히 2030에 대한 안전장치를 정부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 합니다. 방법도 있겠는데. 네, 우선적으로 피해 임차인들을 선구제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선구제 후 해수 이 원칙을 저희 민주당이 특별법 속에 좀 담고 있고요. 말하자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런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피해를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업을 해서 보증금 채권을 매입을 해서 피해 임차인들을 이제 선구제하자 그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미추홀에 이런 그 주택이 많은 이유가 서울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그 위치에 좀 싸게 그렇죠. 보증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하면은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 주택들을 정부가 공공 매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그냥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선례를 만들면은 국가도 그동안 골머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이것을 이번에 미추홀에서부터 좋은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특별법을 빨리 좀 여야가 이건 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재원이는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민부터 해봐야 되고 허그에 좀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거죠. 허그 같은 경우는 또 이거하고는 또 틀려요. 거의 보증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증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전환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한번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당정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보시죠. 이제 법이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특별법 이제 통과를 위해서 여야가 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특별법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 잡으려면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돈봉투 이야기하기 전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어제 출연해서 민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했던 그 주범이 어디 가가지고 무슨 시행사업인지 동해시죠. 개발 사업인지를 뭘 했는데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떤
정치인이 뒤를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사무총장이시죠. 사무총장이시죠. 네, 그분이 이제 경찰에 오랫동안 계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꽤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해당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이철규 의원님도 지목하지 않으셨는데 예.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와중에 어떤 불난 집에 또 기름이 또 투하되는 예. 그런 또 아주 쑥대밭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의원님은? 좀 지켜보시죠. 이제 지켜봐야겠다. 참 예. 여유 있는 웃음 참 두렵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께서 사무총장도 하고 계시지만 또 지역구예요. 여기가 동해가 아, 그렇지. 본인의 참. 지역구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정보가 아마, 많을 수 있겠네. 그 자기 현장의 지역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서현정 의원님이 이제 더 느긋해지실 것 같은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제가 웬만해서는 안 그럴 텐데 예.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예.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은 지난주에 하셨어 가지고 이게 예. 정치가 예. 이제 타이밍의 예술이거든요. 예. 근데 좀 사과도 조금 늦었고요. 예.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즉시 귀국해서 수습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고 그리고 저희들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예. 또 번복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아니면 굉장히 좀 어색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실언들도 좀 있었고 식대 좀 차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예, 지금은 당이 지금 쑥대밭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다른 폭탄이 어디서 언제 나올지 그리고 이 폭탄을 검찰이 다 제조해 놓고서 캐비넷 안에. 내 적기에 이게 투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선제적 조치를 과감하고 엄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정치권의 판가리의 신호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04년 17대 국회가 판가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부분적으로 물갈이 됐지만은 2004년 수준의 판가리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번에 돈봉투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일단 크게 아마 바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네, 예. 그러면 이제 여당도 안 바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가리가 되면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얼마나 쇄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은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위기인데 윤희숙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우리도 좀 쇄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저희가 탄핵을 맞고 5년 동안 야당을 했었잖아요. 5년. 예. 예. 야당이 돼서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악재가 꼬일 때는 또 쏟아질 때는 이게 모든 게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어떠한 쇄신 그 어떤 혁신 아무리 외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야당의 한계도 있고 예. 결론적으로 시간이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게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가로서 시장할 때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이제 아주 구체성을 띠고 있는 본인의 육성들이 함께 있는 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 감염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정부패의 이미지를 이게 벗어던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5년을 해봤었을 때 탄핵 맞았었을 때 그 기준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보여지고
안 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짧게 잘 말씀을 정리를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 부분도 이재명 대표께서 일찍 이유야를 막느라고 사과부터 했었으면 또 이번 돈봉투가 나왔었을 때도 예를 들면 이정근 같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지 말고 예. 또 정치 탄압이고 야당 파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사과부터 했었으면 오히려 쇄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스텝이 다 꼬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윤희숙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야당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친박과 비박이 싸웠잖아요. 예. 그때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친박의 거두 또 비박의 거두 그리고 탄핵에 관련됐거나 문제 있었던 분들에 대한 당의 대대적인 그러한 소정파들의 정풍이 있었고 또 공천 과정에서 그에 대한 책임들을 물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민주당도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둘러싸고 자체 내 주도권 싸움이 번지고 그게 좋게 갈지 나쁘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일종 의원님은 일단은 뭐 더 글로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지나 앞으로의 앞날은 더 힘들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잠깐만요, 안 의원님. 예. 그게 이제 저희 경험해 보면 예. 계파 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 생존 싸움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친박 비박 싸움에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디서 정돈이 되냐면 예. 당이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저희는 21대 총선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180석을 민주당이 얻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면서 당이 조금씩 회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갈 길이 저는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성일종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 혹독한가요? 그 탄핵 쓰나미를 예. 경험을 하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몇 년 거친 후에 다시 정권을 잡은 승자의 저 여유로움이 참 부럽기도 하고 예. 또 한편 저희들은 이제 두렵죠. 예. 두려운데 어쨌거나 이 쓰나미의 끝이 어떤 결과일지는 사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죠. 저희들이 정당 혁신, 민주당 혁신의 일대 계기가 되어서 예. 황골 탈퇴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예.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아마 또 전화위복이 되겠죠. 반대로 당면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당의 커다란 위기를 또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정치가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외교나 안보나 특히 이제 경제 이게 살아날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김건희 여사의 예. 지금 완전히 대통령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러한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국힘도 남의 집 뭐 걱정할 때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런 속에서 여야가 정치적인 그 실망을 국민들에게 더 안겨주게 되면은 예. 국민들은 새로운 또 제3의 대안을 갈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까 이상민 의원도 서로 간에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희망의 등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희망의 등대는 민주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당명 바꾸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이다. 저희가 당명을 한 번 바꾼 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비대위 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대 들어와 가지고 네. 비대위를 갈 때에 그때 자강파들이 상당히 득세를 했었습니다. 자강파들 논리가 뭐였냐면 21대 네. 우리가 대패하고 원내대표를 뽑고 이 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자강으로 갈 거냐 비대위로 갈 거냐. 이 싸움이 붙었었어요. 그때에 다 자강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강파들 이야기가 뭐였냐면 비대위 3번을 다 실패했다 그랬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비대위 3번. 3번 했었잖아요. 예. 김희옥 비대위원장, 인명진 비대위원장,
이렇게 세 번을 그러네.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뜩 생각난 게 그러면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구성됐었던 그 집행부는 성공했느냐? 아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이정현 당대표였을 때 탄핵으로 갔지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 대패했지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또 대패했지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명도 여러 번 바꾸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게 결론적으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당이 망해가지고 새로운 외과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당을 수술을 했었을 때에 저희가 소생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안 의원님 여당에 기대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제가 오늘 자체적으로 자강해라. 성일종 의원님 네. 말씀을 쭉 들으면서 네. 오늘의 키워드는 네. 세옹지마입니다. 세용지마다. 저희들이 그 몇 년 전에 제가 그 박근혜 그 국정농단 탄핵. 밝히는데 이제 앞장선 또 정치인으로서 그때 저희들이 참 그 당시의 야당 지금 국힘힘이 그렇게 애초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광풍을 맞으면서 그 시련들을 견뎌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여유 있었습니까? 예. 세옹지마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역전이 돼버렸고요. 두 번째 송영길 의원님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 과거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받았던 의원님들 10분 의원님들이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도 사실이 아닌다고 하는데도 다 출당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당신들 검증받고 다시 돌아오라. 대부분 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송영길 의원이 지금은 역지사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당 요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게다가 억울하든 안, 뭐 예. 억울하지 않든 간에 일단 출당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털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또 요구를 당 안팎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게 세옹지마다. 근데 전 뭐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고 전 당대표란 말이죠. 근데 네. 수업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 국내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한가해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든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든 어떻게 그게 비춰질까 그런 거는 전 대표가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제가 생각이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들긴 말씀 하더라고요. 드리면요. 예. 지금은 당과 송영길 대표가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송영길 대표가 사적생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다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이 있든 없든 예.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본인의 측근들이 관련돼 있고 구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2일 날 기자회견할 게 아니라 22일 날 귀국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나의 예. 책임이다. 내가 어떠한 책임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일단 탈당을 해야 된다. 탈당 정도가 아니라 탈당 정도가 송영길 아니고. 의원으로서는 정치 은퇴를 본인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지금 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 상태에서 미련을 가지고 뭔가에 집착을 하는 순간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 그러한 사적생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또 당에서도 다들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의원님들 어제 중진 의원들을 만났는데 어느 누구도 동정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빨리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와서 이거 수습해야 된다. 반면에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검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권의 입장에서는 예. 송영길 대표 제발 귀국하지 마라. 그래서 소환장 때리고 예. 그래도 안 나오면은 여권 말소하고 그다음에 파리 가서 체포하고 이런 그림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를 또 대비해서라도 송영길 대표께서 그분 별명이 황소예요. 예. 황소 같은 우직함. 예. 그런 지도자다운 모습 보여주고 그 핵심은 지금은 사적생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귀국을 안 할 거리요. 저렇게 귀국 안 하시길 바란다니까요. 이미 송영길 예. 대표가 성격상 성격상 귀국 안 한다. 여기에 관련이 없거나 자신이 있었으면
수업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관두고 바로 들어와서 해명하고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직선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기자회견도 바로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네. 지금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는 귀국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래 거두들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저희 거두들 경험도 예. 당시 비박의 거두, 친박의 거두, 소장파들이 일어나 가지고 당에서 탈당을 해 주십사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언론에 안 내고 비공식적으로. 예. 하다가 한 분은 성공을 했고 한 분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탈당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성일준 의원님 말씀에 저 이면에는 귀국하지 않을 것이고 귀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아닙니다. 제가 들어오십시오. 정치권에서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20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선당후사입니다. 선당후사. 그런데 예. 어느 정치인도 이 선당후사를 실천하는 정치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민길 대표가 사적성의 정신으로 선당후사를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의 예. 송영길 끝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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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진님이 오늘 패널들 너무 솔직하고 부드러운 정치인이어서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